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엽적 후유증 등급 기준 비해당 판정받은 사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을 청구해서 결국은 비해당 등급 기준 비해당 판정받은 것을 일단 등급을 인정해서 물론 하위 등급이긴 하지만 7급 7하나 2사호로 인용한 사례를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서두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보훈병원과 신체검사를 하는 보훈병원과 보훈병원의 보고를 받고 상위 등급을 판정한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일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재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이 등급 기준은 인용돼야 한다라고 일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을 사례입니다. 자, 만약에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처 산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 판정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급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재개를 하면 이 보훈처에서는 무조건 지금 발송했던 공문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비해당 판정 통보를 한 그 내용을 그 공문을 변경해서 다시 재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등급 기준 당초 여러분께 통보한 내용은 기준 비해당 판정으로 통보를 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서 인용으로 변경 통보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법원의 재판과 달라서 행정심판에서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은 상급기관에서 결정을 하면 하급기관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거기서 거부는 없습니다. 아니오는 없습니다.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판정을 해야 됩니다. 일례를 들자면 옛날 지금은 선거지기 때문에 어느 지방의 군수가 도지사가 분명히 인용 제기를 했는데 군수가 자기 상급 도지사의 그 결정을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그 변경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중앙행정심판위에서는 만약에 중앙행정심판위에서 결정이 된 사례를 하급기관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매일 10만 원의 그 중앙행정심판에서 결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날까지 매월 10만 원씩을 그 부과를 하도록 이런 내용까지 중앙행정심판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한 그 사건은 그 지방 군수 그러니까 어느 지방의 군수가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일반 회사원이나 아니면은 일단 기타 직업을 갖고 하다가 선거직으로 인해서 군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행정기관의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군수가 도지사가 결정한 것을 군수가 거부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군수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볼 때 이거 부당하다 하면은 군수는 자기가 이미 보냈던 그 내용, 그 공문을 변경 통보를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이 신청한 게 비해당 처분을 했지만 보니까 해당 처분이 맞다라고 그 공문을 변경해서 다시 시행을 해야 적법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설명에 앞서서 저희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상위처, 그러니까 3대 관절 중 한 개 관절이 경도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의사가 이거는 기능장애가 비록 3대 관절 중 한 개 관절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등급 미달입니다 라고 의견을 밝혀서 그 의견을 적어가지고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처장 산하에 있는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 자기 의견을 진달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훈처 산하의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의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역시 여기서도 등급 미달이 옳다라고 상위 등급 판정 심사위원회에서 미달 판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3대 관절 중 한 개 관절이라도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다면 등급을 인정해야 맞는데 왜 계속 맞지 않다고 하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왔어요. 검사를 받아봤더니 A라는 병원에 갔더니 A라는 병원 정형외과에서는 이거 이러이러해서 등급 장애가 맞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확보를 했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또 타 병원, 제2병원을 가서 또 검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역시 여기서도 3개 관절 중 하나의 관절이 경도의 기능 장애가 있다라고 일반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번 행정심판할 때 그걸 그 자료들을 그러니까 두 개의 일반 병원에서 판단한 기능 장애의 그 판단 기록을 갖고 행정심판할 때 첨부해서 청구인이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자, 물론 행정심판위원회도 상위 이 등급 일단 행정심판할 때도 보면은 이 행정심판위원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대학병원 과장급으로 이미 미리서 한 100여 명을 선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분들이 결정한 사항이 상위 보훈처에서 결정한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의 그 결정에 못 미치지 않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요. 검토해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 두 군데서나 주장을 한 것과 보훈병원에 주장한 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고 그 검사 기록과 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거는 3대 관절 중에 한 개 관절이 경도의 기능 장애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한 것을 인용 제기를 해줬습니다. 인용 제기를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보훈처와 그리고 본인한테 이 행정심판한 결과를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훈처장은 자기 상급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자기 산하에 있는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보다 다를 경우 분명히 상급 기관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미 비해당 처분으로 보냈던 그 공문 내용을 변경 통보를 해야 됩니다. 중앙행정심판 재결에 따라서 일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해당 판정으로 통보한 내용을 변경 통보합니다라고 해서 등급 기준 비해당 판정을 등급 기준 해당으로 판정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례를
하나 지금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종종 일어납니다. 종종. 왜 그러냐면 일단은 보훈처에서 결정했던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면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통보를 해서 변경 통보, 그러니까 등급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처에 산하 있는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는 비해당이다라고 판정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이건 해당 판정이다라고 인용 제기를 해버리면 무조건 번복을 해서 재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본인이 등급 신청을 할 때는 보훈병원에 기대하지 말고 거기다만 의존하지 말고, 물론 여기서 보훈병원에서 그 의사들이 신체검사 의사들이 뭐 실력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성의가 없다거나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인간이므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신체검사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그날 그 신체검사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인간의 그런 그 심리적인 압박이 작용을 합니다. 인간의 그 심리적인 압박이 작용하다 보면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쳐다보고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일을 이건 내가 한번 봤지라고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에만 몽땅 맡기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일반 종합병원에 가서 나의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고 어떤 그 진단이 나오면 그걸 들고 있다가 보훈병원 가서 신체검사를 할 때 그 보훈병원 신검의사가 혹시 제출할 서류 있습니까? 라고 문다든지 아니면은 말없이 지나가서 끝내다든지 하면은 제가 이런 서류를 갖고 왔는데 제출이 될까요? 라고 물어서 그러면 분명히 그 의사는 네, 놓고 가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안 됩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좀 마음이 좀 덜 놓인다. 중앙병원에서 했던 게 좀 자신이 없다. 왠지 불안하다 하면 개인 병원에 가서 일단 진단서와 그리고 의사소견서 그리고 검사 기록을 확보해서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제가 몇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여러분은 꼭 참고하셔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께 일단 등급 비해당, 등급 미달 비해당 판정받은 사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인용 재결했다는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등급 판정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분들은 이건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